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법에 대한 시행령의 발표를 기자들 앞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통상 법규 관련해 가지고는 기자들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도 이렇게 따로 굳이 한 것은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은 종전의 노후계획도시법상에서 적용되는 지역은 면적기준 1제곱킬로미터 100만 제곱미터 넘는 지역이 전국에 약 50여 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행령에서 그 개소를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총 개소는 약 108개가 됐고요. 108개 지역은 종전의 택지 지구 옆에 있는 약간 연담 도시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포함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지만 경기부터 시작해서 지방에는 해당 지역이 훨씬 많아져서 그래서 108개 지역으로 늘었다는 거를 발표를 하는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체 108개소에 들어가는 주택수가 몇 채냐 하면은 215만 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종전에 노후도시계획법에서 요청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주택도 거의 2배 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굳이 발표한 거 보면은 확실히 이번에도 선거를 염두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언더스탠딩 나가서 그 재건축과 관련한 비용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오늘 발표된 시행령이 어떤 부분에서 쟁점 포인트가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용적률인데요. 일단 노후계획도시법에서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서의 상한 용적률의 1.5배를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 3종의 경우에는 30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1.5배가 올라가면은 450%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개 신도시들은 평균 뭐 한 220%라고 한다면은 현행 220% 용적률이 곱하기 2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후계획도시법의 그 코어는 뭐냐면은 현재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통과가 안 되니까 안전진단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안전진단 면제되는 거는 굉장한 혜택이니까 이에 따른 어떤 기부 체납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법에서는 공공기여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공공기여가 일반 주거 3종 300%까지는 10에서 40%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300에서 450%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40에서 70%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는 10%에서 300에서 450% 넘어가는 구간은 40%, 10, 40 조합이 최소이고요. 최대는 40에서 70 조합이 최대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일반 주거 용적률 300%까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최소는 10% 용적률 증분에 따른 공공기여를 하고 어떤 특정 지자체는 40%까지 공공기여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 용적률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150% 포인트 더 올라가니까 여기는 약 절반이면 50인데 한 40에서 70% 내외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 지자체 장은 자기들의 조례를 통해 가지고 노후계획도시법에 해당하는 특별정비구역의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10에서 40으로 하고 그 위에서는 40에서 70 구간지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결국 공공기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공기여분은 사업의 원가로 공공에 기여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분양의 물량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70%까지 기여했을 때는 1분이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일반 분양수가 훨씬 더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소수는 108개소로 더 늘었는데 여전히 노후계획도시법을 통해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여전히 매우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성남시 정도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오늘 기자 간담회 브리핑 때도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요. 우리나라의 주택수급 계획은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 장기적인 변화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중장기 주택 수급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에 5년마다 리비전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2018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주택 수급 계획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주택 공급 목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목표가 있어야 택지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공급에 대한 계획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3차 기간이 2023년부터 2032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그 3차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이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연구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발표는 늘 국토부가 했었는데 국토부가 2023년에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는 우리나라 인구 정점과 어느 정도 가구의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집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계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은 지역별로도 되고 또 발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합쳐서 전국으로 발표하지만 지역별로 권역별로 주택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이 마스터 플랜 계획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계획상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지방소멸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도 드디어 인구가 감소했고 그리고 가구 증가율이 21년, 22년에 청약 때문에 크게 늘었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둔화될 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종전의 50개소가 아니라 2배 수인 108개소로 늘리면서 지방에 있는 많은 사업장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주택을 용적률 2배를 주면서 더 짓겠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같은 국토부 부처 간에 소위 도시 정비를 기획하는 그런 부처랑 주택 공급의 정책을 담당해야 되는 주택정책과 사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주택이 계산을 해보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는 주택 공급이 좀 필요하겠지만 일정 구간 넘어가면은 매년 필요한 요구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감소할 것 같은데 여기서 용적률 450% 보면서 2배, 3배로 지방에 더 짓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현실화 돼 버렸을 때는 상당한 나중에 유지관리의 문제 그리고 비용 매몰의 문제 등등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215만 채 주택이 만약 국토부 계획대로 이게 정말 노후계획도시법이고 노후 정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215만 채가 430만 채가 된다면은 현행보다 아파트 수가 정비 사업만으로도 더블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각종 신도시 계획이 있고 노후계획도시법이 아닌 일반 정비 사업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300만 호 수준의 주택이 뭐 2,600만, 2,700만 이렇게 거의 3천만 호 가깝게도 미래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3천만 명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마다 한 명씩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계획은 수급 계획 속에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현재 3기 2032년까지의 주택 수급 계획은 발표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집을 더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일을 했는가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차 주택 중장기 수급 계획을 조사나 연구를 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죠. 했죠. 이미 했지만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발표를 안 하는데 이거를 묻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당이 됐던 어디가 됐던 국토부에게 물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 계획도 없냐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서 합리적인 택지 수급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그리고 정비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없는 건지 어쩐 건지 묻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국토부는 알겠죠. 왜냐면 3차를 조사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약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약하게 나왔는데 노후계획도시법에서 곱하기 2로 더 짓겠다고 해버리면은 수요가 약한데 그렇게 지었을 때 수요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3차를 발표하지 말아버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발표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이 돌아가는 상황이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이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냥 특히 시행령을 막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간담회하고 백브리핑하고 보도자료 내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얼마나 그 주택 부동산 특히 재건축에 대한 그런 거를 소위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정부의 의지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근데 상당히 많은 결국 재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용적률만 올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은 공사비랑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정말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고가 주택이 아니고서는 재건축이 이런 노후계획도시법을 하더라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50일에서 108개소로 늘리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더 늘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완전히 민간에 있는 그 부동산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처사의 정책 발표로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도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구석 유튜버인 저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어쨌든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고 이게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바이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사들이 나올 텐데 그런 기사를 보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보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상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